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갈 때 누구나 한 번씩 들르는 곳,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남겨진 유족들이 떠나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가 아닌 산 사람들을 위해 관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임종 체험이 열립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사연도 제각각인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 이미 떠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도 많이 긴장을 느끼고 그래서 훨씬 더 감정 몰입에 아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죽음의 대상을 더 깊이 한번 해보고 또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그렇게 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누구나 한 번은 가지만 살아서는 결코 갈 수 없는 여행, 죽음. 오늘 5시간 동안 죽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은 내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설계하는 시간이에요. 네. 삶과 연결된 죽음. 이날 참석자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잘 나가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현재 진행형하고 미래형만 생각해봤지.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바로 네. 죽을 거라고 생각해.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영상 속에 담긴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이별을 보며 준비되지 않은 죽음의 차이를 몸소 느낍니다. 인생을 기록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나의 인생 자서전과 자신의 부고일지까지 꾹꾹 눌러 써내려갑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새겨넣을 묘비명도 직접 적어보는데요. 우물쭈물 한참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얘기 잠들어 있으면 얼마나 내가 잘못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임종 직전의 순간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합니다. 죽음이 주는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까지 남의 죽음만 바라고 남의 죽음만 준비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죽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 담담하면서도 때론 감정이 복받칩니다. 오늘 나는 40세의 나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나는 행복했는지 생각이 듭니다. 내 아들 수영아 우유 한 잔을 먹을 때도 초등학교 등교할 때도 항상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표현해주고 가는 우리 수혁이가 너무 엄마 사랑스럽고 숱한다. 이젠 정말 떠나야 할 시간. 죽은 자만 입는 마지막 옷, 수의를 입고 길을 떠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텅 빈 빈소에서 경험하는 입관 체험. 한없이 길 줄 알았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고 이제 관안에 몸을 누입니다. 체험이지만 실제 입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틀어지지 않게 손, 발도 묶습니다. 관뚜껑이 닫히는 순간 어둠의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20여) 분간 이뤄지는 입관 체험은 생각보다 그 효과가 꽤 큽니다.
일단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많이 비관한 사람들도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의욕을 찾게 되고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 저승에서 이승으로 되돌아온 길. 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동안 내가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할까요? 잠깐 지나간 삶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조금 계획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여기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데요. 자주 찾은 한 복지재단에서 그동안 벼르고 벼렀던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미리 해놓으시면 아니에요. 몸이 제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2004년도에 그 일방암으로 또 그때 수술을 못한다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요. 또 희귀병이 있어서 지금도 2004년 가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검사에서 판정받은 유방암 2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견된 병명조차 없는 희귀 난치성 질환까지. 수술도 불가해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어렵게 받은 두 번의 수술 끝에 결국 한쪽 가슴은 절단했고 지금까지 재발은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안 그렇게 보이시는데 건강하게 보이시는데.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사의 고비를 겪으면서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주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해서 그나마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생명을 위한 과거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경험 때문일까요? 죽음을 생각을 하라는 그녀의 바람은 다른 이들에게 삶의 소중함을 전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과 더불어서 죽음에 대해서 삶의 질에서 죽음의 질을 생각을 하는 문화가 조금 넘어오기는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죽음과 삶의 경계를 오갔던 12년 전부터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그녀. 묘비명부터 이별 편지, 유언장, 버킷리스트까지 차근차근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묘비명은 영숙 씨 삶에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는데요. 내가 죽음을 간다는 걸 전제하에서 묘비명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가 여기도 어떻게 보면 함축돼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매년 연초에 새로 쓴다는 이별 편지와 나의 사망기, 그리고 유언장. 이 사전 장례 의향서는 좀 특별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장례 형식과 절차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왜 이런 걸 하지 말기 바란다고 적혀놨어요? 염석은? 어차피 육신을 벗었는데 그 관습에 따라서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의도 그냥 입던 옷? 네, 내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옷, 이렇게 편안하게 좀 잘 입던 거를 좀 입고 가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미리 준비해 놓는 죽음. 화장한 유골은 흔적조차 없길 바란다는 유언이 눈에 띕니다. 근데 후대에 계속 손주에 또 증손주, 고손주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비용을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알지도 모르는 할머니까지 내가 왜 관리해야 돼 그런 부담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짐도 주고 싶지 않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까지 작성해 두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80 넘으셔가지고
그 치매로 오셨어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이거를 써놔야지만이 가족들이 요양원에 모시면은 죄책감 같은 거 들 수 있고 미안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가족들 죄책감 없이 우리 엄마가 원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해졌다는 그녀. 봉사와 연극단 활동으로 삶을 더욱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소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경우 기계 의존에 죽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지한 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본인 스스로 죽음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해서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그리고 그것도 아주 말기 중증 상태가 아니라 맑고 건강한 상태에서 본인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사회가 존중해 주자.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든 거죠. 연명의료 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7년 보람의 병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의 후속 치료를 거부한 아내와 퇴원을 허락한 의사에게 대법원은 살인죄를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뒤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를 두고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고 당시 의료진과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저희는 사망 임박 단계가 아닌 2단계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앞으로 판단할 때는 항상 주치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조금 전 10시 25분쯤 국내 최초의 존엄사가 시행됐습니다. 그 후 연명치료 논의에 불씨가 당겨지면서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마침내 2018년 2월 4일부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됐습니다. 병원에서 죽는 사망자의 비율이 70%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가족에게 둘러싸여서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만들어야 할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래 3가지 절차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그리고 항암제 투여를 말합니다. 말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진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반면 건강한 성인은 본인이 직접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별관 2층. 이곳에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분포된 의료기관 및 단체 등 모두 226곳입니다. 만 19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데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편입니다. 어지러워서 지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쓰러졌죠, 길거리에서. 그러셨어요? 그래 주저앉는 거예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자신의 임종 시에 연명치료와 호스피스에 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합니다. 자식들도 지만 되고 본인한테도 고생 안 하고 가고 돈도 중환자실에 뭐 몇 년씩 들어놓으면 뭐해요 그거요.
의향서 작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이유는 고통을 참기 힘들고 가족에게 죽음 결정을 떠넘기기 싫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떠나고 남겨질 사람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죽음. 유독 한 어르신에게 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 누워 계실 때 내가 어머니 고생하시지 말고 편안히 빨리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속으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게 가시고 돌아가시고 나게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만약에 이제는 법이 저기 돼서 그 빼면 되잖아. 자녀들이 인원해갖고 그게 하기 힘들지 않느냐니까. 내가 해놓고 가면 자식들이 편하지. 괜히 병원에 데려 놓고 자꾸 수사질러 대고 내가 갈 길 못 가잖아요. 잡아놓고 병원에서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받을 거예요. 내 자신이 말은 못해도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지만은. 법이 시행된 지 2달 만에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죽음의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그러면 그의 전체의 삶이 또 정말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삶을 성찰하고 또 그 죽음에까지 과정 동안에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열심히 사시도록 나의 삶의 마지막을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이렇게 해둘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사전 의료 의향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이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곳, 호스피스 의료센터입니다. 여행자 또는 순례자들의 숙소로 불리는 호스피스. 그 말처럼 이곳에는 이 세상에 잠시 소풍을 온 말기암 환자 1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어쨌든 환자분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고 이제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암에 대한 적정 치료만 하지 않을 뿐이지 어떤 그 통증 관리, 그다음 복수 조절하고 호흡곤란 이런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모든 치료는 다 들어가고 있어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으로 암뿐만 아니라 에이즈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이용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보호자들에게도 따뜻한 상담을 아끼지 않습니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좋은 죽음이란 통증이 없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임종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 호스피스 완화센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 편히 이별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방 이제 가족과 함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저께도 여기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분이 계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마련된 임종실. 이별은 아프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의 마감을 여기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자기는 너무 편하시대요. 근데 그 지난 날이 되게 고생을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 아름답고 편안한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많은 이들이 품위를 지키며 죽는 걸 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대통령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 전직 대통령 4명을 비롯해 고인 3천여 명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무념무상의 손으로 불리는 유재철 장례 명장입니다. 근데 3분 중에 이제 7개 대통령은 돌아가실 때도 가보니까
그렇게 편안한 이웃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이 편안하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제사를 어떻게 치르라는 것까지 책으로 다 써놨어요.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면 본인 죽음까지도 생각을 늘상 하신 거죠. 법정 스님 다비씨까지 치른 유재철 장례 명장. 그가 생각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은 무엇일까요? 치른 분 중에 80 먹은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할머니가 전 스승이야, 지금 보면. 80대면서 이분이, 자기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이제 음식을 거부하신 거예요. 내가 더 살아봐야, 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면 너희들한테 짐 되고 나도 추한 꼴이 싫다. 마지막 날 일어나서 본인 스스로 목욕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그 분홍 치마 저고리 입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더래, 소파에. 거기 햇볕이 잘 드니까. 그냥 누워 계시는가 보다 하고 청소를 다 마치고 10시쯤에 가서 어머니 이래 보니까 싸늘한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했으면 이제 고인이 임종도 하신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독서클럽 수업을 통해 죽음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다소 무겁고 어두운 내용이 될 수 있는 죽음 교육은 그림책을 활용해 이루어지는데요. 선물 남겼을까? 오늘 읽어볼 책은 할머니 돼지와 손녀 돼지의 이별을 다룬 할머니가 남긴 선물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놓았는데 할머니 돼지가 안 일어나요. 기운이 없구나. 오늘 아침은 침대에서 먹을까 보다. 오늘 할 일이 무척 많단다. 준비를 해야 해. 죽을 준비? 할머니 돼지는 도서관에 책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빌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죽을 때 도서관에 책 반납하러 갔는데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전부 찾았어요. 그리고 통장을 해지했어요. 할머니 돼지는 집에 돌아와서 남은 돈을 손녀 돼지의 지갑에 넣어주었습니다. 잘 간직했다가 현명하게 쓰거라. 할머니 돼지와 손녀 돼지는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와 꽃과 하늘을 이 눈으로 즐기고 싶구나. 모든 것을 말이야. 태민이 벌써 눈물이 글썽거리면 어떡해. 근데 제가 여러 번 읽어줘도 항상 눈물이 나요. 그림책을 통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가는 아이들.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을까요? 할머니가 남긴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손녀 돼지하고 같이 있었던 추억이요. 추억? 저는 할머니가 남긴 선물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손장에 나 너 되게 사랑한다고 잊지 말라고 해주는 말 같아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는데요. 그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대부분 죽음에 대한 사람들은 좀 죽음이 나쁘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 우리 삶에서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삶이라는 보석을 닦아주는 또 다른 수건이 아닐까. 그러니까 삶을 더 빛내주는 마지막 장식이 아닐까 싶어요. 작은 힘이 우리 사회 죽음 문화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림책의 내용은 어쨌든 죽음이지만 바람직하고 따뜻하잖아요. 스스로 아이들이 느끼고 아이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두려워서 준비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좀 공론화되고 사회와 언론이 이런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또는 유쾌하게 따뜻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얼마 받았냐, 그만할 때 안 됐나. 시체팔이 빨갱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고